지난주 자유한국당의 복당에 본격 정치 활동을 시작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늘 국가미래비전 특별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부터 당내 견제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험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내줬을 때부터 보수 우파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다시 아니면 말고식 정치 실험할 때가 아닙니다. 시기도 좋지 않습니다. 여지껏 어디서 뭐 하다가 문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다가오니까 이제 슬며시 복당을 하는 겁니까?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오세훈 전 시장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오 전 시장은 벌써 지금 당권을 잡을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전 시장이 아무래도 당권 경쟁에서 지금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니까 김진태 의원도 이건 여의도 설이지만 황교안 총리가 나오지 않으면 김진태 의원이 친박계를 이제 이렇게 등에 업고 전당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닌가. 특히나 오 전 시장이 사실은 복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태극기 부대도 우리가 안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김진태 의원의 가장 확실한 지지 기반을 흔들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제 야권 내에서 지금 사실 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선거,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할 어떤 의무가 다 있는 거죠. 모든 그 당원들에게. 근데 여전히 계속 지금 같은 당에서 무려 이제 굉장히 오래 7년 전에 주민투표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오 전 시장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한국당이 그런 미래를 향한 당이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수 대통합의 전사로 자처하고 나선 한국당의 김병준 대표, 지난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복당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시끄러워졌었죠. 손학규 대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분식회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반문연대를 하자고 그랬어요. 반 무슨 연대다. 이게 언제 때 정치입니까? 낡은 구시대 정치입니다.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빼나가기를 하겠다 이런 식의 모양인데, 자유한국당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쓸데없이 의원 빼내가기다. 또 어떤 의원들이 몇 명씩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 이런 근거 없는 얘기 제발 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김병준 위원장한테도 정식으로 경고를 합니다. 대공당의 대표면은 말을 점잖게 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면서 직설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국회에서 열린 초월회에서 또 마주쳤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인가요? 정치인들은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비난할 때와 이럴 때는 다르죠.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가지 말라고 그러는 데서 안 가고 가라고 한다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 선택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본인들의 자유에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당적을 옮겨오신 우리나라 정치의 관역이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평생 공화당, 평생 민주당 하지만 우리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당을 많이 옮기고 당도 새롭게 많이 나고 이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단 전당대회에 있는 데다가 지금 일단은 야당의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더군다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유승민계에 있는 의원들은 거의 지금 당무 역할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학규 대표도 답답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엄포만 나와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이학재 의원이 지금 곧 입당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본물 터지면 이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이 상당히 정치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권 일각에서 이 보수 대통합을 놓고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 것은 맞습니다. 고민이 아주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본격적인 경선의 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친박 비박으로 서로를 구분짓고 상대방에게 주홍 글씨를 새기고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탓이 아닌 내 탓을 해야 합니다. 친박과 비박은 금기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간 단 한순간도 특정 계파의 핵심 세력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에서나 내 편이 아니다 라는 외면에 때론 상처받으면서 꿋꿋하게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개파 청산을 지금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는 또는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의 얘기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유기준 의원도 그렇고요. 김학용 의원도 그렇고 다 개파 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개파 청산을 외치는데 그 사람들의 기반 세력들을 보면 그대로 개파를 대표해서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개파가 없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네. 개파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의 어떤 당연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치적 이념과 노선이 우리가 뭐 어떤 한 당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 어떤 가까운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뭉쳐지는 게 개파인데 문제는 이 개파가 너무 어떤 보다는 자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인데 물론 지금 나경원 의원도 보면 개파를 청산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개파에 이제 어떤 면에서 득을 얻어서 당선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뭐 일단 친박계의 어떤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범친박이라든지 뭐 중도파라든지 이런 데 어떤 지금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선거 전술이라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결국은 개파는 저는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는 것 자체가 필요한 것이지 개파 청산은 저는 공허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제 야권 내에서 지금 사실 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선거,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할 어떤 의무가 다 있는 거죠. 모든 그렇죠. 그 당원들에게. 근데 여전히 계속 지금 같은 당에서 무려 이제 굉장히 오래 7년 전에 주민투표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오전 시장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한국당이 그런 미래를 향한 당이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수 대통합의 전사로 자처하고 나선 한국당의 김병준 대표, 지난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복당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시끄러워졌었죠. 손학규 대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분식회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반문연대를 하자고 그랬어요. 반 무슨 연대다. 이게 언제 때 정치입니까? 낡은 구시대 정치입니다.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빼나가기를 하겠다 이런 식의 모양인데 자유한국당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쓸데없이 의원 빼내가기다. 또 어떤 의원들이 뭐 몇 명씩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 이런 근거 없는 얘기 제발 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김병준 위원장한테도 정식으로 경고를 합니다. 대공당의 대표면은 말을 점잖게 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면서 직설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국회에서 열린 초월회에서 또 마주쳤는데 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인가요? 정치인들은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네. 물론 비난할 때와 이럴 때는 다르죠. 근데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가지 말라고 그러는 데서 안 가고 가라고 한다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 선택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본인들의 자유에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당적을 옮겨오신 우리나라 정치의 관역이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평생 공화당, 평생 민주당 하지만 우리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당을 많이 옮기고 당도 새롭게 많이 나고 이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일단 전당대회에 있는 데다가 지금 일단은 야당의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더군다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유승민계에 있는 의원들은 거의 지금 당무 역할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학규 대표도 답답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엄포만 나와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벌써 이학재 의원이 지금 곧 입당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본물 터지면 이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네. 면에서 보면 지금이 상당히 정치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야권 일각에서 이 보수 대통합을 놓고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 것은
맞습니다. 고민이 아주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본격적인 경선의 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친박 비박으로 서로를 구분짓고 상대방에게 주홍 글씨를 새기고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탓이 아닌 내 탓을 해야 합니다. 친박과 비박은 금기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간 단 한순간도 특정 계파의 핵심 세력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에서나 내 편이 아니다 라는 외면에 때론 상처받으면서 꿋꿋하게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개파 청산을 지금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는 또는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의 얘기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유기준 의원도 그렇고요. 김학용 의원도 그렇고 다 개파 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개파 청산을 외치는데 그 사람들의 기반 세력들을 보면 그대로 개파를 대표해서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개파가 없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네. 개파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의 어떤 당연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치적 이념과 노선이 우리가 뭐 어떤 한 당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 어떤 가까운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뭉쳐지는 게 개파인데 문제는 이 개파가 너무 어떤 보다는 자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인데 물론 지금 나경원 의원도 보면 개파를 청산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개파에 이제 어떤 면에서 득을 얻어서 당선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뭐 일단 친박계의 어떤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범친박이라든지 뭐 중도파라든지 이런 데 어떤 지금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선거 전술이라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결국은 개파는 저는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는 것 자체가 필요한 것이지 개파 청산은 저는 공허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